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15층에 있는 제 집이었어요.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엔 넓었지만 그동안 여기서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어서 옮기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78세 몸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것들을 적었어요.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 상담 거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만든 복지재단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건설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은빛나무 재단이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재단이었어요. 요양원 지원, 독거노인 돌봄, 노인 일자리 창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요양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잘 모시고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학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시 점검을 기획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요양원을 점검하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미리 신분을 밝히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상담 고객으로 방문해 본 것이었어요. 진짜 모습을 보려고요. 해피라이프 요양원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날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2층 전체가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모두 20명 정도 되었어요. 사회복지사, 간호사, 행정 직원들이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장실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어제 적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점심때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재단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복지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점검 나가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해피라이프 요양원 자료를 더 조사해 주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오후 내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해피라이프 요양원은 2년 전에 문을 열었어요. 시설은 최신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항의였습니다. 돈을 내는데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떤 분은 욕창이 생겼는데도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어요.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굵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박영자 이사장님 맞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해피라이프 요양원 원장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최진호라고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어깨가 좁다고요. 재단 이사장님이 어제 저희 요양원에 다녀가셨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들켰다는 얘기였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점검 나오신다고 들었다면서요. 혹시 어제 방문이 그 점검과 관련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협박조였어요. 이사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깐깐하게 점검하시면 곤란하다면서요. 서로 좋게 넘어갈 수 없냐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도 사업하시는 분 아니냐고요. 서로 윈윈 하자고 했습니다. 돈 얘기였습니다. 점검을 대충 해주면 살해하겠다는 거였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다고요. 점검은 공정하게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했어요. 후회하실 거라고요. 자기도 업계에서 아는 사람 많다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저런 사람이 요양원을 운영하다니. 다음 날 재단 사무실로 출근해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요양원 업계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박영자 이사장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해피라이프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찾았다고요. 이사장님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학대당하고 있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86세인데 치매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전에 해피라이프 요양원에 모셨다고요.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다면서요.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어머니 몸에 멍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머니가 넘어졌다고만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난주에 면회 갔을 때 어머니가 떨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때린다고요. 여자가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원장한테 항의했더니 오히려 화를 냈다고요. 증거도 없으면서 모함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여자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러면 어머니를 내보내겠다고요.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지만 다 비싸거나 멀었다면서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재단 이사장님이 요양원 점검을 한다는 기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했다고요.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울먹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 점검 나갈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여자가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일주일 후 그 요양원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복지부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했고 점검 항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 점검 날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가 번 돈 사회에 돌려줍시다. 나이 들어서 힘든 사람들 도웁시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누굴까 싶어서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였어요. 누군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이사장님, 저 김미숙이에요. 며칠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이요. 아, 그 학대 피해 어머니를 모신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면회 갔는데 온몸에 멍이 가득했다고요. 팔에, 다리에, 등에까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진 찍었냐고 물었습니다.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발견하고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다면서요. 싸우다가 겨우 나왔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전화가 계속 온다면서요. 사진 지우라고 한다고요. 안 그러면 어머니를 내보내겠다고 협박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지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진이 증거라고 말했어요. 내일 점검 때 꼭 필요하다고요. 여자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복지부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담당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일 점검 때 경찰도 동행시키겠다고 했어요. 학대 정황이 있으면 바로 수사해야 한다면서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그 요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번에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78세지만 당당한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아침 8시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 점검에 동행할 팀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그리고 행정 직원 1명. 총 5명이었어요.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점검 항목을 하나씩 짚어갔어요. 시설 위생 상태, 식사 품질, 입소자, 건강관리, 직원 처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학대 여부. 9시에 복지부 담당자가 도착했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뒤에 경찰 2명이 함께 왔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발했습니다. 요양원까지 차로 20분 걸렸습니다. 세 대의 차가 함께 움직였어요. 우리 팀 차, 복지부 차, 경찰차. 요양원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왔던 그 건물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렸어요. 총 1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